예, 반갑습니다. 황금알농법 대표 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18일 오전 황금알농법 월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일찍 수확하는 과수들은 이미 끝난 단계고, 그럼 가을 작기에 들어가는 이 과수들이 지금 한참 이제 비대기에 들어갈 시기입니다. 과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주에 그 우리 신명식 맹령이 그 사무실에 강의 때 쓰라고 모낭배를 큰 놈을 커가지고 제대로 못 파니까 그 사무실에 쓰러져. 얘가 찐빵처럼 납작하지. 찐빵처럼. 그럼 찐빵처럼 납작하다 소리는 종방향 길이에 비해 가지고 횡으로 많이 자랐어요. 그 횡으로 많이 자라게 만드는 방법은 잎을 크기보다 두께를 올려버리면 이렇게 돼요. 두께를 올려버리면. 그래서 이런 과일들이 우리가 얘네들이 이제 무게가 상당하거든요. 얘네들은 그 과일이 이 정도 크려면 우리가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 크게 키워서 돈이 된다면 크게 키워야 돼요. 적게 키워서 돈이 되면 적게 키워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시간이 소요돼야 돼요. 한 번에 안 되니까. 이제 요건 이제 신고배를 따온 건데, 또 신고배. 요거는 원앙이고, 요거는 떨어진 놈이고. 야, 이거 크네. 신고배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신고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요 꼭지에 지베린 처리하면 좀 빨리 있거든요. 그래서 이 먼저 수확하는 거 수확하고 1분하고 늦게 쓰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안을 둬야 될 게, 지금 내년에 자랄 눈들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 눈의 영양은 어떤 에너지를 가져야면, 지금 과실도 먹어야 되고 얘도 먹어야 돼요. 눈도. 그럼 포도 같은 거는 수확하면서 가지를 잘라버리면 되는데, 잘라버리도 포도는 이상이 없어요. 근데 우리 단감 같은 거는 가지 잘라버리면 눈이 없어요. 포도는 주지에 가까이 열매가 열고 품목마다 각각 달라요. 그래서 이 배나 사과가 실패되는 원인이 봄 냉해. 그래서 이 과수를 재배할 때 봄이 제일, 봄 냉해. 이 냉해를 한 가지는 꼭 풀어야 되겠다. 봄 냉해. 봄 냉해를 제대로 안 풀고 나면 우리는 큰 장애가 일어납니다. 이 봄 냉해가 봄 냉해가 일어나면 배꽃이 이듬해 눈이 스펀지가 되어버려요. 이듬해 눈이 배가 스펀지가 되어버리면 이 봄 냉해로 인한 배하고 사과, 꽃, 눈, 다음 해 스펀지. 복숭아도 그래요? 복숭아 안 그래요. 복숭아 올해 냉해 입었다고 해서 내년에 장이 없어요.
일어나는 요 두 놈만 일어났는데 이게 정립이 돼야 되는데 요 꽃눈이 이상하게 이렇게 작은 게 이렇게 볼록하게 까져요. 뒤로 뒤집어져요. 그러면 배 사과들이 요런 현상인데 사과에도 꽃눈이 큰데 이름이 안 되는 게 요 원인이다. 봄 냉해 때문에 사과는 정화라 그래가지고 제일 앞에 있는 큰 눈을 이야기하는 거고 배는 여기 있던 저기 있던 눈이 다 동시에 봄 냉해에 있는 꽃눈 이게 첫 번째죠. 다음에 일어나요. 이게 올해 안 하니 다음에. 그래서 요 봄 냉해를 막아내자고 요 부분에 대해서 강의한 게 경기도 양평에서 며칠 전에 한 게 배가수원에서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봄 냉해 때 우리는 그림 1.2리터 목매 시비는 2리터고 잎이 났으면 1.5리터 냉해는 잎이 난 거의 냉해니까 1.5리터 1.5리터에 이때 들어가는 설탕량이 우리가 3kg 그 다음에 5kg 7.5kg 10kg 15kg 그러면 이 중에서 양평에서는 15kg이던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한 5, 6년 전에 10kg이던 사람이 이 봉화에서 났어요. 봉화. 요거는 15kg이던 사람은 양평. 우리 신명장님이 우리 신명식 명장이 요 정도 7.5kg에서 10kg 사이 이렇게. 그래서 여주에 다른 농가들은 배가 없어요 올해. 근데 신명식 명장이 지금 배가 어마어마하게 달려있어. 뭘 하고 있냐, 봄 냉해와 목매시 우리는 눈이 났을 때 이미 늦은 경우가 있다. 눈이 나버리면 눈이 나면 늦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원에 가보면 나무는 별로 안 크는데 해마다 과일이 좋은 게 여러 나무 있어요. 해마다 좋게 열어. 그놈처럼 우리 가수이 다 되면 참 돈 벌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잘 안 된다고. 안 되는 주 원인이 영양 이동 밸런스가 안 돼서 그래요. 영양 이동 밸런스가 주가 안 맞다는 거죠. 주축이. 그런데 영양 이동 밸런스가 안 맞으면 그거는 우리는 바꿀 수 없어요. 영양 이동 밸런스. 그런데 그걸 바꾼 방법이 목매 시비라는 거죠. 그래서 목매 시비를 복숭아의 경산에서 여러분이 한 3년째 파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공판장에서 1등을 제일 많이 먹었어요. 요때 다 바뀌어요. 사매하기도 힘든데 그럴까지 사매도 힘든데 본인 사정이고 내는 브리트 지정서를 3년을 먹고 3년 동안 먹을 해서 안 먹은 사람 비시비시하고 이제 이래죠. 못하는 건 본인 사정이고 그때가 얼음이 얼은데 춥단 말이에요. 그건 본인 사정이고 처음 시작을 언제부터 해보셨어요? 이제 좀 자주 남들보다 그 땡겨서 하는 사람. 그 땡겨서 하고 자주 해가지고 결국에는 우리는 누굴 키워야 좋은 게 나와요? 눈이죠. 그런데 이 눈에서 우리는 잎이 요래 나와가지고 땀실이한 것도 보시죠. 이파리가
감시한 거. 그럼 이 눈에 일행이 나오는 건 안 보셨죠? 일행. 여기에 나온 일액. 여기에서 물이 나와요. 틀리고 아미노산 단백질 흘러나온다고 물이. 그 요 물이 나오면 어떻게 돼? 여기에 이파리가 첫 이파리 나온 거 두 번째 이파리 잎뒤가 새카매져요. 목매실이 타지의 집에 가보면 여기에서 가지가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에 이파리가 조그맣게 붙어 있잖아요. 깨끗해요. 뿌리가 깊게 박이고. 근데 제가 과거에 농사 지을 때도 요 이파리가 깜치리한 것들이 많거든요. 여기 깜치리하게 된 거는. 그게 목매실에서 결정해요. 그게. 그 눈이 크기 시작하면 이 눈 속에 결정되어 있는 것은 13마디에서 15마디가 결정되어 있어요. 요 속에. 그럼 이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이미 세포 분열 단계의 모든 걸 다 결정하고 있다는 거죠. 당간이 보면 몇 마디 안 가고 있거든요. 복숭아 배 같은 경우는 사과, 복숭, 배, 매실 얘들은 더 빠르죠. 그 목매실도 더 중요하다는 결론이거든요. 결정이. 요 눈 속에 13마디에서 15마디가 들었다. 눈 속에. 그러면 우리는 그에 대한 준비책이 있어야 되는 준비책이 없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가능성이 있답니다. 이 배가 쪼개져 버리죠. 이거는 봄에 꽃 필 때 일어나요. 냉해 때문에 그래요. 이게 냉해 때문에 다 쪼개진 거예요. 많이 추웠는데 지금 얘들 자세히 안 보는 것들이면 이런 과일들이 감봉 감자가 쪼개지는 것들은 감자가 잎이 나오면서 감자가 바로 만들어져 나와요. 그때 너스리 맞으면 감자가 쪼개진 게 있습니다. 감자가 크면 이게 흉이 묻어지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 과일은 조그만 흠이 있어도 전혀 상품의 값어치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봄 냉해를 막아낼 때는 설탕 농도를 제가 권장했던 건 5kg가 약 영하 5도까지 잡는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위가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선의는 1번, 2번, 3번, 4번 이래 내려가겠죠. 그런데 너무 많이 써서는 안 되니까 이거 함부로 가하기 좀 거시기해요. 그런데 되게 추울 때 선택을 하라고. 기상예보를 듣고 내일 춥다 할 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어려진다고 우리 봄 되면 알잖아요. 바람 불고 가수하는 사람 춥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매실, 살구, 자두, 복숭, 사과, 배 이런 식이거든요. 우리 봄에 신명장님이 배꽃이 피어가지고 여기 요렇게 돼서 꼬부러져 가지고 여기 꼬부러져 버려서 그래가지고 급해가지고 10kg를 냈다 쳐버린 게 요놈이 다시 이렇게 일어선 거죠. 이렇게 다
꼬부러져 버렸어. 영하 몇 도 이상 내려가 버리니까 다 꼬부러져서 설탕을 농도를 높이가 쳐버리니까 10kg 이어버리니까 다 살아났는데 그 지역 사람들 다 박살나버렸어. 그 말은 우리가 과거에 몰랐던 것도 하나하나 기술을 배워서 익혀야 되는 거거든요. 냉해가 좀 적은 작물들은 숨이 쭉 나와가지고 목매십이 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에서 꽃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꽃이 피는 거하고 잎이 나오면서 가지에서 바로 꽃 피는 거하고 차이가 많아요. 가지에서 꽃 피는 건 아주 추울 때 피기 때문에 올해 경산 그 다음에 영천, 청도까지는 복숭아 획할이 좀 적어요. 그 위쪽에는 좀 많고 강원도까지 쭉 많아요. 근데 작년도에는 남부 지방 경산에도 복숭아 획할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중부 지방부터는 좀 적었고 획할이. 그다음 강원도 쪽에 좀 거의 없고 이랬는데 해마다 이게 추위에 따라서 복숭아 획할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완전히 차이 납니다. 청도는 원래 헷갈이 하나도 없어요. 그 녹다고 했잖아요. 이게. 또 따지고 있어. 우리가 이제 이리 서로 정보를 교류하면서 보면 자연 환경에서 우리가 지배를 받는 작물을 제외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완화하기 위해서 피해가 줄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목면 시비가 눈을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봄 냉해를 막는 거는 이제 연면 시비에 해당한다. 연면 시비. 이때는 이파리가 났을 때 연면 시비에 해당한다. 연면 시비.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제는 무시한급입니다. 이 봄 냉해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무시한. 내가 어떤 걸 선택해서 과일을 찐빵처럼 만들더라도 이 대과를 이렇게 만들 거냐? 이렇게. 그죠? 무시한급이에요. 제가 그 황금만옥국 완성식 있을 때 우리 단감 나무가 그 태풍에 흔들리가 누워있는 것들도 있어요. 한 40년 됐는데 언덕에 있어도 저 팔뚝보다도 또 팔뚝 굵기밖에 안 됐어요. 그 나무에다가 연면식을 줄 차니까 도장계 이렇게 팍 쏟아져 이러네. 그러면서 단감이 이렇게 납작하게 되면서 단감은 납작하게 크거든요. 이렇게 크니까 볼록하게 되면서 꽃받침 장을 이렇게 대과를 만드는 거죠. 대과를. 그래서 그 나무에서 해마다 납작한 거 조그만 걸 따다가 그 해는 토요일까지 땄어요. 토요일이면 상당히 과가 좀 큰 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우리가 목면 시비에서 목면 시비에서는 우리가 그린 2리터에 설탕을 5kg를 쓰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그건 선택이고 우리가 이제 봄이 됐을 때는 우리가 그 연면 시비를 어떻게 일어날 거냐는 거죠. 여기에서 신명식명장님이 전하는 메시지는 6월달 되면 깨끗이다. 6월달 되면 그럼 규모가 크니까 새벽 1시 되면 일어나서 일하고 있어. 새벽 1시부터. 그때부터 영양제 뿌리고 있는 거예요. 배가선 8,000평.
복숭아 8,000평, 16,000평을 혼자서 휘둘러야 되니까 한실에서 일하면 죽는다고 일을 하지 말겠습니다. 복숭아 뽑아내고 돈도 좋지만 배만 치거라. 한 가지만 해야 되지. 두 가지 더 사람 문제 때문에 되게 많이 왔어요. 귀한 인재 만들어놨는데 일만 해도 먼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귀한 사람 찾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는 이 농법을 개발해서 제가 이걸 행할 때 연면 시위를 행하고 할 때 3 내지 4일마다 한 번씩 했거든요. 그때 비가 자주 와가지고. 근데 요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 뭐 자기 선택이니까. 3 내지 4일마다 하면 약쟁이 소리밖에 못 듣는데 결과는 달라지니까. 그리고 아무리 친해도 돈 안 내면 오겠어요. 까놓고 얘기해서 여기 먼 데서 온 거면 해남에서 3시간 4시간 달려오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이거 왜 와야 되겠습니까? 그죠? 결과를 가져가겠습니다. 그 제가 속임수 쓰면 10년 동안 할 말이 있겠죠. 10년 동안 사기칠 수 없습니다. 왜냐면 10년 동안 끊임없이 연구해도 아직까지 다 못 끄집어냈는데 우리 나라 농업을 그럼 앞으로 제가 어떻게 더 잘해야 되냐는 거죠. 대한민국을 한번 제대로 만들어 놔보자. 농업인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죠. 연면 시비 말도 결과는 달라진다. 햇만큼 여기. 그런데 이제 토양 시비 이 토양 시비는 뭐 전제 조건이 토양 분석. 아직도 토양 분석하라 그러면 20세기 파나고 시작당 방을 잘 있어요. 토양 분석은 그부지기 끊어내고 이렇게 두부처럼 잘라야 되기 때문에 삽을 팍 떼내고 그 다음에 요 너의 거를 꽃삽으로 다 떠가지고 해야 됩니다. 머리처럼 앞을 탁 잘라내고 위에 그릇부터 밑에까지 다 있어야 돼요. 요 땅이 딱 맞히는 데까지 땅이 맞히는 데까지 비료가 잘 이동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돼요. 토양 분석 이 표에 보면 제일 처음 나온 pH 이게 낮으면 칼슘을 주고 그 다음에 유기물이 부족하면 대비점을 내고 그 다음에 무기물 인탄 칼슘 가리가 부족하면 주면 되고 그게 적정량이 있으면 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앞으로 그 비료를 안 되면 좀 수입을 해야 되겠어요. 올코팅 요소를 중국에서 20kg를 포장을 해서 팔레트를 수입해서 아마 공급해야 될 것 같아요. 국내 업체들이 안 하니까 사무실에 강의 들어올 때 올코팅들 사가지 가면 고추농 사진이 되나 편해야 되는 거죠. 비료를 한 번에 해버리니까 제가 가져온 또 그 비싸게 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비료들은 우리가 토양 분석표에 없는 비료가 뭐예요? 질소. 토양 분석표에는 뭐가 있냐면 식물의 반찬에 해당하는 거 플러스 전극의 비료가 있습니다. 식물의 밥은 질소 마이너스 전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전극이 있다는 소리는 이 마이너스 전극은 두둑이 좀 높아야만 잘 머물고 있어요. 두둑이 낮아가지고
물이 뻔뻔하면 없어져 버려요.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질소분을 포도 같은 거 두둑이 너무 많이 났거나 고추밭에 망이 너무 낮으면 추비를 줘도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과수기 때문에 감자나 고구마 두둑 없이 심는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리 힘없는 할머니라도 고구마 두둑 없이는 안 심어. 가을 캐면 없거든. 두둑을 만드는 고구마가 있어. 우리가 들깨나 콩은 아무데나 언덕에다 타고 심어도 고구마 두둑에 안에가 심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알이 안 되니까. 그 말은 작물마다 그에 따른 환경을 적응해서 하는 규모가 다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배하는 이 작물에 대해서 토양 시비, 오늘은 과수기 때문에 요 규모에서 우리는 이 과수에 여기 퇴비까지 줘라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줘야 될 질소분을 어떻게 줄 거냐? 질소분. 황금알 농법 대표 몇 년간 이것도 암암리의 구멍 시비를 배우고 있고, 우리 김효 명장님이 올 봄에 또 시행하고 있고, 오픈되기 전에 몇 년 동안 시험을 해봅니다. 제가 20년 전에 비료를 들고 보는 것은, 제가 20년 전에 비료를 어떻게 줬냐면, 농사 급할 거 있나? 비료를 파고 있는 것보다 자연의 힘을 해가 빡치게 하면 되지. 봄에 첫 비 오기 전에 땅이 이만큼 부풀었어요. 그 시기에 비료를 2,000포를 가서 던진 거죠. 22잔치 복합비료 2,000포를 던진 원인이 그겁니다. 땅을 안 보고 어떻게 땅 밑에 짐이 될 수 있는 타이밍을 못 찾을까? 그게 땅이 얼었다가 첫 비 올 때 녹을 때 딱 집어내면 되겠다. 그걸 계산한 거예요. 그때 한 2,000포를 갖다가 간밭에 줘간 거죠. 21잔씩 이거는 줘도 제가 기술이 없으니까 뭐라 그래. 야, 비료 먹고 얘들 일 안 하구나. 그래서 21잔씩은 가짜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요소를 2,000포 줘도 똑같더라고. 전제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비료만 준다고 결과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도장제 많이 나고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땅에다가 지상부에 우리가 뿌렸던 비료는 땅이 단단해짐으로 인해서 용탈이 심하다는 거죠. 용탈. 그래서 우리가 구멍시비, 과수의 구멍시비, 요게 단단한 땅에 이어가지고 삽이나 갱이나 구멍을 뚫어서 비료를 넣고 발로 꼭 밟아나면 이게 도망가는 거예요. 발로 꼭 밟아나면. 그래서 앞으로는 이 구멍시비에 대한 걸 오픈하기 때문에 요 구멍시비를 하고 나면 지속력이 좋아요. 단 조심해야 될 게 가을에 이게 끝나야 되는데 이게 끝이 안 나면 저희 가수처럼 감나무처럼 얼어 죽어버려요. 나무 줄창 죽어버려요. 토양 시비가 너무 많이 남아있으면 겨울에 과수가 질소 가다가 동해에 얼어 죽어버립니다. 단풍 들이기 해도 단풍이 안 됩니다. 네, 뿌리에서 강한 질소를 먹고 있기 때문에. 구멍시비는 각자가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선택을 해서 줘야 될 뿐이지 이걸 어떻게 하라고 아직 분리를 완벽하게 못 시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거 두흥시입 해가지고 우리 나무 다 살렸어요. 무조건 다 주고 한 나무가 저기가 살렸다. 그리고 본인 집에 한다고 우리 집에 하면 또 안 맞다는 거예요. 네, 구멍시비하면 그거 살아나는데 이게
그거 집집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안주는 아니죠. 아니에요. 지금 인터넷에 보면 삽에 중국 제품이 든든히 길통 비료에가 땡기면 나오는 것도 있어요. 박바가 새끼가지고 딱 땡기면 비료 쏙쏙 들어가는 것도 나와요. 예. 요 구멍 시비에 대한 부분하고, 다른 부분들은, 우리 맹장님이 오늘은, 우리, 셰프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모셔서, 이제 올해에 진행했던 사항을 한번 다시 들어볼 건데, 제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맹장님 모시고, 우리 맹장님 끝나면 다시 해서 한 12시 반까지 강의하고 12시 반에 식사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맹장님 모시겠습니다. 시합은 모시겠습니다. 두 분, 시합은 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